7월 7일 JBC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강금 1195일째입니다. 1195. 지금 3일 뒤에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파기환송 그 선고가 있습니다. 최종 선고가 있는데요. 그 선고 관련해 가지고 좀 얘기 좀 전해드리고, 오늘 또 먼저 여러분들에게 뭐 기쁘다 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허 장군님이 의식이 회복이 됐습니다. 의식이 회복이 되고, 지난 1일 날 아침에 이제 병원에 이제 119 구급대로 실려간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그날 의식이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공화당 전당대 그날이 이제 허 장군님이 조금 의식이 회복하셔가지고 혼미한 상태에서 우리 공화당 전당대에 참여 못한다는 것들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주무시고 이러다가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좀 혼미한 의식은 이제 좀 가시고 이제야 조금 정신을 차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허 장군님이 저한테 이제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오는데요. 이 문자 메시지는 허 장군님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이 사모님이 이제 대신 이제 허 장군님이 뒤엄뒤엄 말씀하시는 내용 이런 것들이 이제 알아서 이제 해가지고 보내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아니 허 장군님 의식이 없다는데 어떻게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허 장군님 사모님이 이제 허 장군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해가 전해오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아침 일찍 이제 문자를 받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애청자분들 상당히 많이 가슴 아파하고 또 기도도 하시고 또 이런 분들이 많았던데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좀 좋은 소식 전해드리려고 편안 장군님 의식 회복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일어서서 찾아뵐 것이다. 첫 마디가 이제 의식 회복하고 나서 첫 마디가 참 우리 이 당원 동지님들에게 너무 고맙다라는 말을 꼭 좀 전해달라, 이 말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어떤 바람 또 우리가 장군님이 다시 우리 곁으로 오기를 바라는 여러 가지 이제 성원, 그 격려에 힘입어 가지고 일단 허 장군님은 이제 일어서실 거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원체 강인한 분이시고 또 굳건한 분 아니시겠습니까? 내경색에 우리 장군님이 쓰러질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데리고 갈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데리고 갈 사람이 따로 있는데 지금 허 장군님이 가시기에는요, 또 일을 안 하시기에는 이 대한민국이 너무나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장군님이 아직 갈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힘들을 다 모을 수 있는 그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인트로 들읍시다. 누구부터 데리고 갈까요? 누구부터 데리고 가면 되겠습니까? 아직까지 갈 시간 아닌데 누구부터 데리고 갈까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제가 그저께도 말씀드리다시피
이제 이 뭐 나라가 자유를 찾고 이제 어떤 뭐 나라가 정상 찾았고 하면 건강 잊어버리면 뭐합니까? 다 이거 뭐 사람이 뭐 살고 나서 나라가 있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특히 또 이제 우리 공화당에는 조원진 대표가 건강하셔야만 우리가 더욱더 이 어떤 특정한 일에 매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건강 잃어버리면 뭐 다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 잃고 나서 뭐 아이고 아버지요, 아이고 어머니요, 나라가 이제 문재인 물러나고 이제 자유 대한민국이 이제 비로소 빛을 찾았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무덤가에 가가지고 뭐 그냥 술 한잔 따라 주면 뭐합니까? 아버지가 뭐 돌아가신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얼씨구나 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아이고 어머니요 그 태극기 들고 그렇게 나가시더니 이제는 나라가 빨리 찾았는데 어머니 지금 막 그냥 막 오늘 내일 하시고 아이고 어머니 기속에 대고 막 의식이 없는 어머니한테 그냥 어머니 나라 찾았습니다.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있고 나라가 있는 거지 뭐 나라가 있고 내가 있습니까? 그게 그 말입니까? 그래서 이 허 장군님은 하나님이 지켜줄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줄 거예요. 그래서 저 정도 어떤 그 분들은요, 뭐 사실 이제 별을 다 하시는 분들도 하늘이 점지해 주기 때문에 별을 달아요. 별이 아무나 달합니까? 하기사 뭐 요새 뭐 문재인 정권에 있어서 별들은요, 또 똥별들 아닙니까? 허 장군님의 어떤 별과 그들의 별, 침묵하는 그 별들, 나라가 이런 구렁텅이에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예면하는 별들, 이런 별들의 가치는요, 허 장군님과 감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의 어떤 소중함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사진은 허평한 이제 장군님이 전 기무사령관 시절 2007년도 그 기무사령관 시절의 저 모습입니다. 저 모습이 이제 지금으로부터 이제 약 한 13년 전에 저 모습인데요. 저 모습 그대로 호 장군님이 다시 어떤 장군의 기백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뭐 저한테 이제 온 문자를 제가 보내드릴게요. 이제 뭐 대신일에 이제 쳐서 보냈던 건데요. 그래, 제 고비를 넘기고 이제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는 단계다. 그리고 일부 동지들이 후원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그 후원에 대해서 이제 알고 계시고 또 뭐 저한테도 뭐 고맙다라고 이제 그런 인사말을 전해왔네요. 그래서 전당대회 앞두고 이제 쓰러졌는데 이 장군님께서는 이제 그 전에 전당대회 끝나면 정계 은퇴하겠다. 이미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겠다라고 이제 딱 밝혔던 상태고, 그리고 이제 이 몸이 아픈데 몸이 아프고 사실 이제 이래 몸이 회복이 완전히 되겠습니까? 이제 몸이 아프시고 이러기 때문에 이 고향에서 이제 이제 완전히 은둔 생활을 해야 될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이래 가지셨는가 봐요. 그런데 이 장군님을 다시 우리 공화당 품으로 이래 들어올 수 있게 한 것은요,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격려, 또 여러분들의 어떤 작은 후원들,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큰 산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장군님이 그 고민을 하다가 여기서 병으로 쓰러져 은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원 동지들과 또 나를 아끼고 응원하는 수많은 동지들 얼굴이 떠올랐고,
또 정 대표 저 얼굴도 떠올랐다 합니다. 고맙습니다, 장모님. 그래서 이 병실에서 고민을 하다가 다시 떠날 수 없다. 끈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뭐 저에게 문자를 이렇게 대신 보냈다. 그리고 어떤 그 계속 검사를 받아야 되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치료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꼭 일어나 가지고 내 발로 나를 응원한 동기들과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이 장모님이 저도 그래요. 만약에 제가 이제 뭐 뇌경색으로 쓰러져 가지고 이랬으면 이제는 뭐 저 역시 이제 뭐 고향에 내려가 가지고 부산 해운대 내려가 가지고 해운대 은둔생은 아니네요. 저쪽에 뭐 어디 저 경북 어디 저 멀리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런 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싫고 또 뭐 이렇게 저도 그렇게 결정할 것 같은데요. 장군님은 아닙니다. 야, 같이 가겠다. 그리고 우리 공화당이 어떤 그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어떤 성원, 그 격려, 또 그런 후원 너무 고맙고 보답하겠다라고 참 당당하더라고요. 당당한 모습들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우리 애국 시민들이 허 장군님 마음을 이렇게 다시 이제 잡았습니다. 이 장군님 그 괜히 그 떠나간다 그러니까 저기 그 하나님이 장군님 떠나가지 못하게끔 잠시 좀 병원에서 쉬도록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제가 또 대신 저는 사실 뭐 이래 이 후원 좀 해달라 이런 말을 잘 못합니다. 좀 중이 제 머리도 못 갖고 저는 이제 뭐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에게도 고마움을 이래 뭐 잘 또 말도 잘 못 전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간 크게 이 허평한 장군님 계좌번호를 이래 올려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뭐 허평한 장군님하고의 어떤 그 뭐 이래 뜻은 달라도 제가 그냥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뭐 작은 정성이라도 후원 좀 해주고 어제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또 병실은 또 못 갑니다. 지금 병원도 갈 수가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병원 가고 또 허 장군님은 또 절대적인 안정을 취하고 지금 계속해서 약물을 주입하기 때문에 면회도 못 가고 그런데요. 미국에서 이제 어떤 분이 뭐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이 병실에 이 난을 보내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지금 한국 병원에는요 병실에는 난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여러 가지 뭐 이 꽃 속에 또 뭐 여러 가지 또 성분 좀 있기 때문에 알러지 성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병실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허 장군님이 퇴원하시면 그때 이래 뭐 건강을 기원하는 난을 보내줘. 뭐 계속 뭐 난을 보내겠다.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도 계속 전화 와가지고 뭐 보내주겠다. 그만하세요. 이제 그 마음은 다 압니다만은 그 관련해 가지고는 장군님이 퇴원하시면 이렇게 하면 되고요. 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또 독일에서도 미국에서도 또 뭐 일본에서도 허 장군님에게 이제 또 고마움을 표시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이래 각출을 해가지고 허 장군님에게도 또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하는. 그래서 허 장군님이 그래도 제가 볼 땐 참 인생 잘 사셨습니다. 아주 잘 사셨어요. 제가 이제 조원진 대표한테 그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야, 우리 조 대표님은 이 다른 정치인들은 자기 지역구에 벗어나면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데 조원진 대표는 이제는 어디 저기 대한민국 팔도 어디를 가더라도 다 사람들이 알고 특히 대한민국 팔도 어디 다 전부 다 당원 동지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맛있는 거 드시게 하려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참 세상 잘 살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을 했거든요. 허평한 장군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똥별들이 아프다고 해가지고요.
저기 그 뭐 전 세계에서 격려와 기도를 하겠다고 그런 어떤 그 성원이 답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잘 사셨던 거예요. 허 장군님이 어떤 장군의 기백이 아니 비겁하게 사셨다 그러면 뭐 장군님에게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더러운 별들 엄청 많거든요. 제가 이래 별들 이래 보면요, 죄송하지만 야, 저 새끼 저기 무슨 별을 저렇게 달았나? 저 새끼 저건 무슨 별이야 저거? 막 이런.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저 어떻게 별 달았냐? 이거 잘해서 별 달았다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거 잘하는 놈들이 비겁한 놈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육군 사관학교나 이런 어떤 그 과정을 거칠 때 이 동기들 중에서도 이야 저 친구는 별을 달 만하다, 기백도 있고 할 말 다 하고 딱 이런 애들요, 술 잘 마시고 그냥 동기들하고도 막 또 선후배 관계 탁 절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요, 제가 들은 얘기지만 결국은 뭐 이 대령에서 다 멈추고 뽑고 나간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막 이 똥개들처럼 뛰어다니면서 선배님 이라고 이런 것들은 이제 별 달고 그런 것들이 달다 버리니까 이 대한민국 안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요. 제가 들은 거 이제 일부 이야기하는데. 근데 허 장군님은 이 별을 따는 과정도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또 굉장히 군인 정신으로서의 어떤 본인의 길을 계속 오셨기 때문에 이 결국은 이 기무사령관이라는 자리가요,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 권력 조직을 이야기할 때 뭐 검찰, 경찰, 또 국세청, 또 국정원, 그 마지막 한 자리가 이 기무사입니다. 기무사령부입니다. 기무사령관이라는 것은 이 전체 이 대한민국 국군의 정보, 이 모든 걸 다 총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까지 모든 것들 다 파악하고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최고의 첩첩병 역할을 하는 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기무사령관 자리는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보안사령관 출신 아닙니까? 이 보안사령관, 기무사령관이 보안사령관인데요. 보안사령관 출신에서 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도 되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국내에서는 보안사령관, 기무사령관 출신들은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허 장군님은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이 사실 이 기무사령관 서리스타 출신이요, 죄송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똥차 몰고 다니고 소형차 그 10만 킬로 이상 뛰어가지고요, 제가 그 옆에 차 타더라도 참 불안하더라고요. 막 달달달 소리가 들리는 거고. 사실 또 그런 차를 몰고 다니고, 또 이제 이 서울시당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이 수정문화회관 그 뒤쪽편에 있는데, 그 이제 오셔가지고 마을버스를 타고 다니고, 마을버스가 진짜 허 장군의 애마입니다. 애마. 그 마을버스 타면 그 뭐 그냥 이래 서서 막 이래 막 그 저도 같이 한번 타가지고 이제 허 장군님 댁 근처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밥 안 먹은 적이 있는데요. 그래 막 이래 이 허 장군님은 이 택시 같은 걸 잘 안 탑니다. 안 타요. 버스를 타고 계속. 왜냐하면 내 지하철을 타면 공짜다 이라고 이제 타시고, 또 뭐 그러니까 어떤 이 겸손 이런 게 몸에 배 있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뭐 별 3개를 달았다 그러면 또 가오다시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 가오다시가 있는데 버스 막 이래 타고 가고 이런 게 저는 스타일이 안 맞거든요. 근데 장군님은 전혀 그런 거 의식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제 그 오시면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또 국가를 좀 이래 잘 살려달라고 묵념을 하시고, 늘 어떤 이런 생활 딱 그 이게 박혀 있는 분이시고, 그래서 어제 그 허 장군님 아버님 지난 7월 5일 날 100주년 그 추모비 내용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글 많이 적습니까? 아버지께서 노름하지 말아야 했다, 빚보증 서지 말아야 했다. 그리고 뭐 이런 내용들이 추모비에 허 장군님이 이제 그걸 써서 이제 그거를 이제 했는데요. 저는 사실 이제 한편으로는 참 소박한 분이시구나. 그 문구를 읽는데 장군님 얼굴이 떠올라지더라고요.
우리가 그렇지만 추모비에 빚보정 서지 말아야 했다, 노름하지 말아야 했다, 가정 지키려 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아주 또 술도 많이 마시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을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지켜야 될 기초 아닙니까? 똑바로 살아라 이런 것들을 그 이 추모비에 새겨 넣는다는 것 자체가 보니까 참 허 장군님이 털더라고요. 또 조상을 엄청 잘 모시고 조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다 하면서 항상 허 장군님은 멧돼손 본인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참 한편으로 보면 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 시절에 허평한 장군님 같은 분이 국방부 장관을 역임했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허 장군님이 국방부 장관 하마평에도 올랐는데 뭐 안 되는 이유, 뭐 안 되는 과정들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몇 번 그때 당시 알고 있었는데요. 장군님 같은 분이 그때 당시 뭐 국정원장 내지 국방부 장관으로 이래 갔으면 정말 대통령이 저렇게 탄핵이 당하셨을까라는 그런 좀 생각도 합니다. 순 엉터리들만 가가지고요. 지금 뭐 이 박근혜 대통령 참모 중에서 정치인 중에서는 저는 유일하게 이제 조원진 대표 외에 박근혜 대통령 곁에는 조원진 대표 외에는 어떤 정치인도 또 지금 현재 참모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지금 하늘이 이제 허 장군님에게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4년 동안 한 번도 쉬지 못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일부러 이제 허 장군님이 좀 쉴 수 있게끔 우리가 쉴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이 시련과 고초를 주면서 좀 쉴 수 있게끔 해주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어제 제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허 장군님이 쓰러지셨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어떤 그런 작은 기도와 바람을 타고 허 장군님의 코끝을 스쳐가지고 깨어나게 하기를 바라고 싶다라고 했는데요. 대통령의 바람이 전달이 됐는지 허 장군님이 이제 오늘 아침 새벽에 이제 의식도 이제 완전히 이제 완전 회복이라는 것은요, 이제 눈을 뜨고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다 이제 약물에 계속 투입해가지고 주무시고 하는 게 아닌 이제 약간 주변 사람들하고도 이제 소통도 할 수 있는 정도,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 장군님이 좀 더 이제 저는 이제 뭐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도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장군님의 그런 근황들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장군님은 이 장군님 개인의 몸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조원진 대표도 조원진 개인의 몸이 아닌 이 애국 국민들의 어떤 몸입니다. 애국 국민들의 몸이고 그 몸이기 때문에 또 우리들은 또 어찌 보면 이제 어떤 가족적인 패밀리적인 개념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애국 동지들 만나면요, 뭐 우리가 처음 보는 분들도 다 반갑고 가족처럼 생각하고, 가족이라는 게 결국 아프면 같이 아파하고 또 좋은 일 같이 기뻐하고 어떤 하나의 그런 가족적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이 우리 공화당 이 분들 이 굉장히 깐깐한 정으로 뭉쳐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어제 이제 저한테 누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뭐 특정 방송들 비교하면서 JBC 뉴스는 다 좋은데요, 우리 공화당만 지지하고 박근혜 대통령만 일을 하는 방송으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JBC 뉴스를 식상해하고 안 보려 하는 것더라고요. 다른 국내 정보 뉴스도 좀 전해드려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하고 박근혜 대통령 강금 얼마고,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외쳤던 이런 많은 분들은 이제는 그런 방송 안 합니다. 근데 JBC 뉴스도 저희 뭐 어떤 저희 애청자분입니다. 부탁하는데 자, 이 박근혜 대통령 얘기 좀 그만하시고 우리 공화당 얘기 좀 그만하시고 이 문재인 정권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얘기해 달라.
그리고 나라를 살리는 데 얘기를 해달라. 제가 그 소리 듣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가만히 있었겠어요? 설명해 드렸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가 바뀐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석방이 지금 이 구속이 바뀐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왜 바뀌어야 되죠? 근데 왜 바뀌어야 됩니까? 두 번째,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을 외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를 외치고 문재인 정권 끌어내리겠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공화당입니다. 또 한미동맹 강화를 지키고 자유시장 경제를 지키겠다. 우리 공화당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그 가치가 바뀐 게 있습니까? 그럼 그 가치는 동일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공화당이 그 가치에 대한 다른 길을 간다 그러면 제가 굳이 우리 공화당을 지지한다 그러고 소개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 공화당이 그 외침이 맞기 때문에, 올바르기 때문에, 진실과 정의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방송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왜 부정선거를 이야기 안 합니까? 제가 부정선거를 이야기 안 하는 게 아니고 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그보다 더 급한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정선거 하는데 그 방송 보세요. 그 집회 참석하시고 왜 이런 저런 소리를 하십니까? 라고 얘기했죠. 그 듣고 보니 또 그분도 맞는 말이거든요. 바뀐 게 있습니까? 예? 예를 들어 내 마누라가 구속이 됐습니다. 내 처자식이 구속이 됐습니다. 억울하게 구속됐습니다.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 남편이나 아버지라는 사람이 억울하게 구속됐는데 그걸 모른 척하고 돌았습니까? 끝까지 그걸 주장해야 되죠. 무죄를. 그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이고 우리 남편 우리 자식들 그거 들어가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래 됩니까? 다른 데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JBC 뉴스는요 기본적인 이 강령이요 우리 공화당랑 똑같아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탄핵 무효, 그리고 이 문재인 정권 끌어내리는 거, 또 한미동맹 강화, 자유시장 경제, 확관, 정립들. 이 기본 5가지가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그 변함에 대한 범위를 벗어난 방송을 한다 그러면요. JBC 뉴스가 이상한 방송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 어떤 범위 내에서는 그동안 이때까지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하면 종북 좌파 쓰레기도 척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JBC 뉴스 들락날락합니다. 지금 또 이제 구독자들 또 많이 빠져나가고 그러는데요. 아마 그러겠죠. 좀 빠져나가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분들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왜 빠져나갑니까? 단디 봐주 있어. 다음에 내가 부정선거 외치는 방송 할 테니 그때 한번 들어와 있어. 저는 못해요. 제가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력이 없어요. 어떻게 여력도 합니까 제가요. 그걸 적어야 돼 할 일이 천지인데 다른 데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 실컷 하세요. 다른 데 실컷 하는 그 방송 봐가지고 하고요. 하십시오. 저는 지금 이 10일 날 박근혜 대통령 파기 한송 선거 공판이 이제 서울 고법에서 열립니다. 그것도 아마 오후 한 2시 반 사이에 그 선거 결과가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우리 공화당이 그날 이제 집회하겠다. 181차 집회를 하겠다. 집회 신고를 했고, 그리고 고법에서 강남역까지 다시 고법으로 와가지고 지금 행진도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십시오. 그래서 일단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대통령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뇌물 혐의에 대해서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 추징금 2억, 직권 남용 관련해가지고 징역 10년과 추징금, 그래가지고 징역 35년을 구형했는데요. 저들이 35년 구형하든 저들이 350만 년 구형하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의미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또 우리 공화당이 무죄석방을 바라는 이 서명부 206만 명이더구만요. 아유, 제가 좀 더 이거 빨리 확인을 했으면 되는데. 그제 제가 이제 일본 쪽에 원고를 넘겨가지고요. 그동안 우리 공화당이 197만 명이 서명을 받았다 해가지고 이걸 제목을 좀 뽑아달라고 했는데 참 내가 참 아쉽습니다. 이게 수정이 될지 안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이 206만 명 이거는요 대단한 겁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 대통령의 무죄석방을 바라는 206만 명이 어느 나라에서 206만 명이 서명한 나라가 있습니까? 나라 있으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십시오. 206만 명이요. 없습니다. 들은 적도 없습니다. 이 국민들이 그만큼 대통령의 무죄석방을 바라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거짓이라는 게 스스로 서명을 하지 않았지만 서명했던 분들이 206만 명이면요. 서명을 하지 않는 분들 다 합치면 그 수치는 저는 1000만 명 이상 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날 이제 이 환송심 공판이 관심을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이제 검찰이 이 환송심 선고 결과에 받아들이고 또 박근혜 대통령 또 그게 받아들이면요. 재상고하지 않을 경우 이 10일 날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이게 최종 판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최종 판결이기 때문에 이 판결 관련해 가지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석방 여부가 이제 어떤 물밑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불복해 가지고 재상고할 경우에는요. 이제 대통령 또 이 탄핵 아니 대통령 그 석방 문제가 또 뒤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특별 사면이든 간에 우리는 이 최종 확정된 판결이 되어야만 이제 만지작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공헌이 이제 문재인한테 넘어갑니다. 대통령에 대한 그 특별 사면권 대통령이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문재인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 그러면 이제 이 확정된 판결을 가지고 대통령이 사면 여부가 물밑으로 팍 튀어오를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는 이 사면 이 선고 공판 결과를 또 보고 나서 이제 대통령 무죄 석방을 계속해서 강조해야 된다. 그리고 이 대통령 무죄 석방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전투력을 가지고 끝까지 이제 투쟁을 해야 된다. 그런데요. 7월 10일 날 뭐 우리 바람대로라면 뭐 제 바람대로라면요. 7월 10일 날 이제 이 확정 판결이 나면 또 재상고하지 않는다는 범위 내에 문다 그러면 8월 15일 날 특사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문재인 정권 지금 계속해서 더 이상 이 국정 난맥, 국정 이 엉터리 이거는요 차고 넘칩니다. 안희정이가 모친상 당했습니다. 그리고 안희정이가 강주 교도소에 있다가 지금 모친상 당해가지고 이제 특별 풀려나가지고 지금 서울대 병원 바로 인근입니다. 여기서 이제 전문객을 받고 있는데요. 문재인이라는 자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조화를 보냈습니다. 이 성추행범한테 조화를 보냈다 해가지고 지금 난리 나는데요. 문재인이가 조화를 보내는 게 아니고요. 안희정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던 그분한테 위로와 격려에 난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추행범 현행범입니다. 2년 6개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지금 정치권이 몰려가가지고 대한민국 여성들, 저는 여성 조직 단체들 정신 나갔지 않습니까? 침묵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문재인 개인이 자기가 안희정이한테 조화를 보내는 걸 누가 뭐랍니까? 근데 그게 대통령 문재인 됐습니다. 이거 고발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조화 이거는 대통령 이름으로 보내는 딱 국민 세금입니다. 제가 냈던 세금들 여러분들이 낸 세금으로 다
조가 가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청와대에서 공식적인 조합비로 아마 지출이 됐을 겁니다. 정신 나가도 한창 나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성추행범한테 대통령 문재인이라는 이 정무적인 판단도 할 수 있는 저런 어떤 썩어 빠진 자가 지금 권좌에 앉아가지고 권력을 주무르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대책들 보십시오. 뭐 저 서울에 삽니다. 서울에 살면서도요, 강남 사는 사람들 부러울 수도 있고 이래요. 근데 이 자식들 다가구 주택들 다 팔자 해놓고도요, 다 꼬불치다 있습니다. 더 있을 거예요. 혜택들요, 똘똘한 한 채들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노영민이 보십시오. 이런 자들이, 저는 여기 말하면 팔지 마세요라고 싶어요. 누가 팔라 하겠습니까? 누가? 그렇잖아요. 오늘 한 정치인이 말했더구만, 더불당. 아니,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이렇게 팔 이유가 뭐 있겠냐고. 그렇잖아요. 예전에 뭐 정치인 하면 뭐 권력을 유지하면서 돈도 막 사이드머니 들어왔는데도 그런 게 지금 없잖아요. 어쨌거나 지금 이 더러운 정권이 하는 짓거리, 이 더러운 정권이 맑은 피에 순혈의 어떤 대통령을 저렇게 1195일까지 감금시켜 놓은 거 보면요, 치욕스럽습니다. 떨리고요. 허 장군님이 반드시 다시 일어서셔가지고 일어서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저런 더러운 자들, 더러운 피들을 그냥 잘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이제 206만 명 서명부를 전달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많은 분들이 그날 10일 날 또 집회 현장에 모일 거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올해의 우리 당면 목표는 이 대통령을 무죄 석방시키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제1호 저는 하나의 그 주안점을 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 무죄 석방 플러스 뭐 탄핵 무효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지만요. 그 우선순위를 정한다 그러면 우선적으로는 저는 이 뭐 닭이 문제, 달걀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대통령의 어떤 무죄 석방이 저는 최우선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래야만 자유 대한민국이 다시 중심이 잡히고 자유 대한민국이 다시 세워지지 않겠냐라는 기대가 드는 것입니다. 자, 뭐 이 세상 살면서 이 판단을 잘하고 살아야 됩니다. 판단, 선택도 잘해야 됩니다. 제가 뭐 저는 술은 뭐 즐겨 마시지만요, 이 대통령 탄핵 이후에 구속된 이후에 저 노래방 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합니다. 뭐 우리 시청자분들 알 거예요.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놀기도 좋아하고요, 제가. 근데 대통령 구속된 이후에 저에게는 락이 사라졌습니다. 노래 부르는 락도 사라지고요. 음악 들으면 잘 갑니다. 엄청 멀리 탁 가고 음악 듣고 그러는데. 어제도 이제 제가 음악 듣고 또 어제도 이제 뭐 좋은 분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사진도 잘 안 찍습니다. 사진도 안 찍고요. 사진도 안 찍고. 저는 혹시라도 이제 뭐 다른 분들이 저보고 매몰차다 그러는데요. 다른 유튜브들이 와서 쟤를 찍으려고 하면 찍지 말랍니다. 왜 찍냐고. 카메라 안 치우냐고. 제가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뉴스 메이커가 아니에요. 뉴스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메이드예요. 메이드. 근데 뉴스를 만드는 제가 현장에 시작했는데 제가 뭐 예를 들어 뭐 다른 유튜버들이 저를 찍고 나면요, 저는 기분 나빠요. 왜 찍는지 모르겠어요. 찍지 말랍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원칙이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우리 이제 인천에 하시는 어떤 그 굉장히 활동적인 분이요, 사진 하나 찍자고. 제가 오래됐지만 제가 사진 안 찍어요. 이번에 이제 뭐 전당대 갔더니 막 사진 찍자고 하는 거 막 제가 그냥 됐다고 하고. 또 다른 분들도 뭐 사진 안 찍는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서운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저는 정말 그 말을 했잖아요. 대통령이 이제 석방이 되면 사진이 아니고 제가 빨가벗고 사진 다 찍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뉴스를 만들고 생산하는 공장을 하는 놈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런 것들 뭐 사진을 찍고, 저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저는 제 스스로 어떤 그 기준을 두기 때문에 정치인도 아니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기념사진 찍을 수 있게 다 있지만요. 어떤 예를 들어 제 행사, 제가 주관하는 행사에서는 당연히 제가 사진도 같이 찍고 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 공화당 행사장에 가가지고 제가 거기서 제가 이래 방송 좀 한다고 해가지고 좀 이름 깨나 있다 해가지고 아이고 폼 잡고 다니고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어떤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 가이드라인과 원칙이 있다고 저는 그래 봅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우리 개인 애청자분들하고는 개인적으로 밥 안 먹지 않는다, 술을 마시지 않는다, 이 제 원칙들, 그 원칙은 지키고 있습니다. 다수에 의해서 같이 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술을 한 잔 마실 수가 있겠지만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래 만나가지고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시고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게 제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낮에 늘 도시락 삽니다. 오늘 또 도시락 사왔지. 오늘 또 계란말이 하고요. 또 콩나물국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이 무침하고 해가지고요. 오늘 제가 도시락 사가다녀요. 도시락 혼자서 밥 먹고, 이제 방송 끝나면 제가 밥 먹기로 할 건데요. 이게 뭐냐면, 그만큼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절제와 이게 하지 않으면요, 피해를 줍니다. 공적인 피해와 사적 피해를 구분을 못하면 안 됩니다. 공적, 사적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떤 자신들의 신분적인 그것들을, 내가 행사장 가가지고 제가 죽인 행사하면 안 되잖아요. 항상 이래 딜에 빠져 있어야 되고. 저는 제 분야 역분들 취재를 하고 빨리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새로운 소식을 전해주는 데 있어서는 저는 욕심이 많죠. 그 외에는 큰 욕심이 없습니다. 그건 제가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이제 그 부분들이 오버가 되고, 또 마치 어떤 이 작은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그런 제 눈에는 시금방김도 보일 때도 있고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함부로 까불지 마세요. 세상 살면서요. 까불면요 다칩니다. 그냥. 그렇다고 숨지기고 사람 말 안 하지만요, 원칙과 정도로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우리 허 장군님 여러분들이 성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대신 고맙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JBC 뉴스도 보다 더 이제 알찬 뉴스, 알차게 해가지고 또 분석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보다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가겠습니다. 문재인 뻥 정권은요, 너무 뉴스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깔 게 많아가지고 잘 일일이 손 못 댑니다. 왜? 인간 개쓰레기들은요, 인간 개쓰레기들을 이래 다뤄주는 순간 제 입이 더러워집니다. 저 개쓰레기들 까볼까요? 문재인 정권? 여러분들 문재인 정권 까면 재수 없잖아요. 이미 저 쓰레기들 정권이라고 다 인지되어 있는데 그 쓰레기들 어떻다 저렇다 이야기해본들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분리수거도 안 되는 자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들, 우리가 해야 될 그 목표만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허평한 장군님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 또 JBC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에게도 아주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